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발표됐고요. 지금 현재는 현대차가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이 186조가량으로 전년 대비 한 6.3%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영업이익 부분이 다소 아쉬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1조 4,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관세 부분이 실적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판매 목표를 416만 대가량으로 매출 성장률을 1에서 2%가량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이런 미국의 그 세금 문제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현대차의 실적이 또다시 점프업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더해지면서 현대차가 오늘 강하게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종가까지 이러한 탄력이 더 커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오늘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었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실적을 발표했었고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요. 앞으로의 실적이 얼만큼 더 좋아질지 이 컨퍼런스 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A컷에서는요. 역시나 반도체의 힘이 과연 어디까지 퍼질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삼성의 실적부터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역시나 반도체가 실적을 이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연간 실적 추이를 보게 된다면요. 2023년에 반도체 겨울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을 때 연간 실적 역시나 6조가량으로 굉장히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4년도에 32조를 넘어섰는데요. 25년 잠정 실적을 보니까요. 43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31%가량 웃도는 실적을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분기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보게 된다면요. 2024년 4분기가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가량이었는데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걸 보니까요. 20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200%가량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확인이 됐고요. 매출액이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매출액의 상승세보다 영업이익률의 상승세가 굉장히 독보적인 것을 보면요. 마진율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이끈 건 결국에는 반도체 부분이었습니다. 전체 이익의 80% 영업이익이 반도체 DS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20조 안에서 무려 16조가 반도체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실적이 개선된 요인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D램의 수요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HBM의 매출이 좀 잡혔다는 것도 긍정적이었고요. 여기에다가 DDR5 기업용 SSD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메모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게 올해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컨퍼런스 콜에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게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마진율이 급등하고 있어서 실적의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이었는데요. D램 부분이 전 분기 대비 40%, 낸드 같은 경우에도 무려 20%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버 중심의 판매 구조가 점점 더 공고히 되면서 이로 인해서 D램과 낸드 모두 다 두 자릿대의 마진율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가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물량은 제한적이고 고부가 제품부터 판매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슈퍼사이클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삼성의 예측이었습니다. 특히나 HBM4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2월부터 양산 출하 단계에 들어가는데 지난해 샘플 공급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퀄 테스트를 완료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재설계 없이 통과했다는 부분이랑 고객사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는 부분을 삼성이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샘플이 공급
공급되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해서요. 재설계에 들어가고 재검증이라는 순서를 좀 겪게 되면서 수개월이나 길면은 1년까지의 시간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시간을 굉장히 단축했고 여러 가지 경쟁사들이 있을 텐데 이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건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삼성이 차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HBM4에 관련된 것은 1분기 그리고 2분기부터 매출 반영에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게 이 HBM4의 적용 시점과 연동돼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와 함께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됐다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4분기에 5년 만에 특별 배당을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기 배당이 3조 7천억 원, 연간 11조가량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주당 배당금폭을 보게 된다면 4분기 566원으로 전년보다 훨씬 더 증가한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삼성이 로봇이나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할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고요.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나노 공정에 대해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고 선단 공정의 매출이 두 자릿수의 상승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테일러 공장을 올해 가동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미국 시장에 보다 더 발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요. 가시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로봇 관련된 기대감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에서 다소 아쉬웠던 게 DX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전략을 세우는 발표를 했는데요. 스마트폰과 TV 가전 부분을 모두 다 AI로 통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디바이스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AI 플랫폼까지 함께 가져가는 애플과 비슷한 이 생태계 전략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DX 부분이 과연 이번 올해에는 조금 더 나아진 개선세가 나올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보다 더 놀라운 실적을 발표한 건 SK하이닉스이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이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했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TSMC를 제치고요. 올해는요. 영업이익 매출액 100조 시대를 열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97조였고 영업이익이 47조로 10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4분기도 영업이익이 20조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업이익률이 5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익성 부분 TSMC가 54%인데 SK하이닉스가 이를 웃돈 것인데요. 메모리 기업 중에 최고의 수익성을 SK하이닉스가 이뤄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HBM 시장 지위를 보게 된다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엔비디아의 물량을 75% 공급했는데 올해 역시나 HBM4에 대해서 선두적인 자리를 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여기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공급사가 지금 SK하이닉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실적과 주주 환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자사주를 무려 12조가량 전량 소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도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더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을 하이닉스 측에서는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D램 수요 20%, 낸드 수요 10% 후반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업계의 생산성은 제약적인 게 지속될 것인데 우리가 만들자마자 즉시 판매하는 구조가 더 이어질 것이고 하반기에는 재고가 더 줄어들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격과 고부가 제품 믹스가 많이 판매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더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캐파를 확대하고 선단 공정의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하는데요. 매출을 나왔을 때 이와 비교했을 때 한 30% 이상의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생산기지 확대까지 지속하는데요. 청주와 용인에 있는 공장을 가동하거나 내년에 양산을 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까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최근 기관의 수급이요. 코스피 대형주에서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코스닥 중소형주로 좀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전략도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소부장 기업들 이제는 좀 담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장에서는요, 소부장의 사이클이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2단계에 들어갔고요. 2단계 사이클에서 대형 반도체가 12% 오르면 후공정은 22% 오르기 때문에 후공정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 원익 IPS, 유니셈, 테스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후공정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테크인과 한미반도체, 리노공업과 같이 후공정 업체들은 HBM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필수 불가결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못 잡으신 분들께서는요,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시즌에 맞춰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컨콜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발빠르게 기사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네이컷 여기서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국내 증시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또다시 고점을 뚫어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오늘 진행이 됐죠.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가 약세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코스피는 오늘 오전장에 5,250선을 뚫어냈습니다. 이내 반도체 투톱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5,1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5,19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신고가를 장 초반 경신해냈는데요. 1,167포인트 터치해낸 이후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0시 반 부근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간 급격하게 올랐던 만큼 오늘은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상승 반전에 다시 한번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1,154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어제 이어서 개인이 계속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개인들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늘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코스닥을 담아내고 있는 데다가 오늘 1조 6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 주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우주항공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했지만 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IPO 6월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일인 6월과 또 금성과 목성이 가까워지는 시기를 고려했다라는 거고요. 또 시장에서도 스페이스X에 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 만큼 빠르게 IPO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오늘 상한가 터치해낸 이후에 현재 구간에는 25%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일제히 신고가 경신해냈습니다. 스피어의 경우에는 17%대 급등, 미래에셋증권 14.8%, 나노팀 1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HVM도 현재 구간 9.8%대 급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증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5,000피, 1,000스탁 이후에도 증시가 계속해서 화랑을 이어가고 있죠.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오늘 증권주에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신고가 경신해낸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SK증권 현재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이고요.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상상인증권 27%대 급등, 키움증권
증권도 8% 상승하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해냈고요. LS증권 7%, 한국금융지주도 7%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체크해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시죠.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 안에서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굵직한 이슈는 바로 반도체 투탑의 실적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역대급 실적 공개를 했지만 지난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전일장 마감 이후에 매출과 영업이익 공개했는데 역시나 역대 최고치로 확인이 됐고 시장의 예상치도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이 32조 원대, 영업이익 19조 1천억 원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해봐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전혀 뒤지지가 않고요. 시가총액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시가총액도 훌쩍 뛰어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반도체 투탑 컨퍼런스 콜이 1시간 차이로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SK하이닉스 측에서는 HBM4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HBM4 역시나 이번에도 HBM3나 3E처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현재 HBM4의 경우에는 고객사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물량 양산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라는 코멘트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도 HBM4 관련해서 올해 HBM 매출이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좀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성과를 내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AI 전환기를 선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디바이스 경험 DX 사업 부문에서 인공지능에 적용한 제품군을 더 확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실적 디데이인데 오늘 또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아가는 흐름이죠. 1% 안팎의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2.5%대 탄력받고 있고요. 86만 1,000원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동반 상승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테스와 원익홀딩스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3에서 6%대 오름세까지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반도체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의 핵심 원인은 바로 화장품 사업의 적자입니다. 회사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해온 이 화장품 부문 매출이 지난 2025년 1분기부터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지난 4분기에도 매출이 5,663억 원, 영업 손실의 경우 814억 원으로 잡히면서 연중 최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분기만 놓고 봤을 때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서 대비해서 8.5%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이 727억 원으로 확인되면서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실적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증권가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목표가가 제시되고 있는데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 뷰티 사업의 체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중립과 함께 목표 주가를 기존의 2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지금은 효율 개선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다라면서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했고요.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도 23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 바라보면서 2027년을 기다리기로 하자 지금은 M&A도 답이 아니다라는 코멘트 제시했고요. 삼성에서도 손실이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대부분의 채널 그리고 지역이 역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G생활건강 오늘 화장품주 안에서 주가도 좀 저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흐름은 3%대 약세 또 그리고 있고요. 26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도 오늘은 동반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도 반면에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레퍼시픽, APR의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을 또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6% 이상 튀어오르고 있고요. APR도 1%대 강세, 아모레퍼시픽도 4% 이상 오르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대장으로 또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최근에 좀 주춤했었던 알테오젠을 제치고 1위 자리를 또 탈환한 건데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터리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역대 최대 유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추이가 이제 100조 원대로 올라오면서 본격 100조 원 시대가 개막했다라는 점에 수급이 또 넘쳐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코스닥을 움직이는 큰 축은 정부의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죠. 어제도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련 코멘트를 또 제시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쉽다면서 지금의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법들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라고 말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정리돼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엔 또 체질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면서 코스닥 쪽으로 또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 흐름도 함께 짚어보시죠. 현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신성 ST까지 코스닥 종목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종목들의 힙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고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쉬어가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6%대 오름세, 신성 ST도 7%에서 8%까지 강세 흐름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반도체주 전반이 활짝 웃고 있는데요. 리노공업도 7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오늘 장중에 9만 6천 원까지 또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사실 리노공업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리노공업을 고른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시가총액 1위가 지금 리노공업이죠. 네. 오늘 7조 원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6조 원, 6조 9천억대로 좀 약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약간 기관 수급에서 이제 코스닥 한정 기관 수급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만약에 기관이 2조 원을 샀다 그럼 금융 투자가 2조 원으로 찍히거든요. 그 나머지 투신이나 보험이나 뭐 은행 이런 쪽은 거의 이제 매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다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오늘 거래 대금이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기관 전체 지금 오늘 코스닥 기준에서 순매수가 1조 6천억인데 금융 투자만 해도 1조 6천억이에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 쪽에 이제 상품이 최근에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여러분들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면 이제 그 자산운용사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 삼성이 되겠죠. 삼성 자산운용이 이제 계약되어 있는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그 밑에 이제 속해 있는 종목군을 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이 되는 건데 리노공업이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노공업이 최근에 뭐 사실 뭐 엄밀히 얘기를 해서 반도체가 왜 오르지라고 생각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노공업은 또 실적도 같이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테스트 소켓이 어떨 때 가격이 올라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리노공업이 지금도 아직은 위쪽 방향을 좀 많이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AI 칩들을 좀 만들고 있죠. 엔비디아 칩을 쓰는 쪽도 많긴 합니다만은 구글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지나간 실적이긴 하지만 작년 실적을 보면은 올해 실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온기 기준으로 한 2천억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천억은 이제 상당히 좀 상징적인 부분이죠. 리노공업 입장에서는 역대 최고치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이제 실적을 올려주고 주가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럴 때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물론 이 반도체 호황이 어느 정도까지 길게 이어질지는 미지수긴 합니다만 보통 생산 능력, 우리가 보통 캐파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증설을 하게 되는데 공장을 일단 이 부분도 올해 4분기에 좀 예정이 돼 있다. 아직 시간적으로는 좀 약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반도체 쪽에 이거 안 붙으면 굉장히 좀 서운하죠. 역시 리노공업도 로봇이 지금 붙었습니다. 로봇 안에도 이제 에이젝 반도체나 패키징 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실적이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 가장 좀 단기간에 리노공업의 실적을 확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애플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애플이나 이런 쪽 이제 장비사나 어떤 소재 쪽 기업들이 계약을 할 때 애플이라고 발표를 안 하는데 보통 북미 고객사라고 발표를 하죠. 북미 고객사 A20 패키징이라고 나왔는데 A20은 이제 그 아이폰 18에 들어가는 A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또 테스트 소켓 단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올해 실적 기대를 해볼만 하도 되겠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란색 선의 기관은 연일 순매수를 좀 강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은 뭐 안 좋아서 판다라기보다는 빨간색 선이죠. 좀 약간 차익 실현, 급등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은 최근에 좀 이 리노공업의 주가를 견인을 했던 기관도 소폭 좀 순매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마감까지는 정확하게 1시간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기조 자체는 뭐 기관 수급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리노공업의 추세 자체를 결정력을 갖고 있는 게 기관이기 때문에 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크게 훼손만 안 되면 리노공업 작년에 이어서 올해 최대 실적 경신 더불어서 주가 추가 상승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노공업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로봇 모멘텀까지 또 안으면서 주가 새로운 영역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골라주신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클래시스 살펴보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서 또 관련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니까 이제 클래시스 주가 상승률이 17%에 달하는데 오늘도 또 8% 이상 추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수합병, M&A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클래시스는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시장의 관심과 시선이 반도체, 로봇, 2차 전지에 쏠려 있는 가운데 클래시스가 그 틈을 비집고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클래시스 이제 주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주주가 이제 베인캐피탈이죠. 베인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인수합병해서 나중에 이제 엑시트하는 걸로 유명한 어떤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루다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은 안 보이죠. 이제 뭐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클래시스의 인수합병이 돼서 이루다를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외형 성장이 좀 굉장히 커진 부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이 어떤 다른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 이 유통사를 인수를 해서 이 유통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히는 것도 이게 상당한 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 유통사 매드 시스템이죠. 원래는 이제 제일 헬스인데 그 안에 이제 매드 시스템이 있으니까 인수를 해서 연간 한 700억 정도 일단 매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긴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새로운 기업들을 인수를 했을 때 시장에서 좀 약간 단점으로 꼽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그 기업이 기존의 기업과 이제 합쳐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자금들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 브라질 인수한 이 매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가 기존에도 클래시스 제품을 썼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유통이나 어떤 판로를 모색하는데 따로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상당히 앞으로 이제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피부과 가서 뭐 사실 뭐 울세라 이런 막 300만 원이 넘는 피부 미용 시술보다 이제 집에서 이 홈 뷰티 디바이스로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는데, 사실 제품을 한번 좀 비교를 해 보면 사실 뭐가 좋다라는 건 시장에서 정확하게 분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전문적인 기업이 이제 피부 레이저 관련돼서 전문적인 기업이 홈 디바이스를 뷰티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시장에서 소비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클래시스에서도 이제 슈리크 홈 리프트 글로우라고 이 제품을 많이 만들지는 않는데 일단 1차도 완판이 됐고 2차도 나오자마자 바로 완판이 됐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슈링크 어떤 뭐 피부과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홈 디바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클래시스의 어떤 성장 동력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시스는 우리가 보통 뭐 슈링크, 볼륨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팔아야지 돈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클래시스의 매출 비중을 보면 이 장비 기계를 파는 건 한 30%밖에 안 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팁이거든요. 이제 기계를 많이 팔리면 이제 뭐 팁도 많이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돈은 이 팁에서 버는 거죠. 팁 하나당 한 10만 원 정도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10만 원 생각보다 굉장히 싼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 팁 하나 한 300샷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울세라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피부과에서 뭐 몇백만 원 주고 하시기도 합니다만, 울세라도 사실 팁 하나당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300샷만 맞는 게 아니라 뭐 1000샷 뭐 이렇게 맞으니까 굉장히 고가로 이제 요금을 받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일단은 차트 잠깐 보고 수급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게 어제까지 수급이고요. 최근에 이제 파란색의 기관 수급은 계속적으로 오늘 순매수 쪽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를 좀 잘하다가 최근에 좀 빨간색 선의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주춤했는데 오늘 다시 매수 쪽으로 전환된 부분.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너무 좀 반도체, 로봇, 뭐 2차 전지 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그 외에 종목군들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클래시스도 한번 살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해서 클래시스를 한번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래시스도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관심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도 또 오후장에서 지수는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수급은 코스닥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반도체주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KC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아니고요. 거래소 종목인데, 제가 이제 KC를 고른 이유는 이 기업이 반도체에서 무엇을 하고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KC를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얼마나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왜 저평가가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장돼 있는 기업 그리고 비상장된 기업들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한 5천억이 좀 넘는 상황이고요. 이제 KC 하면 이제 뭐
시장에서 그렇게 낯이 익진 않습니다만 KC텍하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시가총액 9천억 정도 되는 KC텍의 지분도 한 29% 정도 갖고 있고 TCK도 한 8% 정도 갖고 있죠. 이 지분만 한 5천억 내외, 그리고 지금 이 KC가 갖고 있는 현금만 하더라도 한 2천억이 훨씬 넘는 한 2,500억 내외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도 한 17%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평가를 할 때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지만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KC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잣대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퍼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이제 반도체 기업들 지금 평균 퍼가 10이 훨씬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도 뭐 저평가긴 합니다만은 KC도 어떤 다른 여타의 반도체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뭐 계산상이긴 합니다만 주가가 2배 올라야지 퍼 10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딥밸류라고 할 수 있는 초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가는 지금 현재 33,650원 정도 수준인데요. 현재가를 매수가로 좀 잡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이제 코로나 때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한 58,000원 정도 수준인데 그 부분을 일단은 좀 매수가로 목표가로 좀 잡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이제 직전 횡보했던 구간인 37,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 만나봤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반도체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국내 30대 그룹 시가총액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시총은 1,600조 원대에서 3,400조 원대로 불어났다.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30대 그룹 시총은 1,680조 원 수준이었다. 이후 코스피 5천을 처음 돌파한 올해 1월 말 기준 3,404조 원으로 102% 넘게 증가했다. 삼성그룹은 시총이 592조 원에서 1,368조 원으로 늘며 시총 1,000조 시대를 열었다. SK그룹도 8개월 만에 시총이 3배 가까이 뛰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현대차, LGHD, 현대한화 등도 시총 100조 원을 넘기며 대기업 가치 재평가 흐름에 동참했다. 반면 HMM, 한진, DL 등 일부 그룹은 같은 기간 시총이 감소했다. 단일 종목 기준으로는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260% 이상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천 돌파와 정책 환경 변화가 대기업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했고 또 이제 코스닥 3천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5천 그 이상 또 코스닥 3천을 위해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업종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 오늘 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좋은 종목들. 코스닥이 오늘도 변동이 엄청 심하긴 한데 네. 결국엔 또 좋은 이슈 붙는 것들은 쭉쭉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뭐 너무나도 좀 화려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신이 없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게 급등이 이렇게 나올 줄은 여러분들도 모르셨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강합니다. 그렇게 멋진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소형주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순위표 변동되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 지금 뭐 100% 아래 종목은 조만간 볼 수가 없어서 종목을 늘려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화려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방금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우리가 정리해드렸듯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걱정할 게 오죽 없으면 그걸 걱정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필요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뭐 지금 주도주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제대로 올라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 대해서 파생되는 산업들 뭐 로봇이나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AI, 로봇,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이런 쪽이 자연스럽게 또 확장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 그 밸류 체인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올리기 딱 좋은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승장에 괜히 나 혼자만 아는 좋은 종목 매수했다가 이제 혼자 소외되지 마시고 모두가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이제 상승 시작하는 종목 혹은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받는 종목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 많이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종목들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종목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걱정도 할 필요 없다. 네네. 네 계좌만 잘 걱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어떤 말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을 골라볼까요? 어제까지 저희가 포스코 그룹까지 어제 봤죠. 네네. 근데 이제 대기업 말고 이제 그 밑단으로 좀 내려갈 거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밑단으로 내려가는데 밑단으로 내려가면 또 많은 그룹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지치실 테니까 네. 1월까지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중소형주 중에서 중소형 그룹사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그룹 하나만큼은 꼭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딱 요거 꼽습니다. 뭘까요? 원익그룹입니다. 원익그룹. 네네. 그래서 오늘의 4번 타자는 원익그룹주로 제가 선택을 했는데 네네. 뭐 저랑 이제 방송하는 거를 계속 호흡 맞춰오시고 뭐 이 방송 끝나면 또 우리가 또 그 무료 공개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룹사 중 하나가 아마 원익그룹이 아닌가 싶어요. 원익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나 이쪽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AI 관련, 뭐 로봇 관련, 전력기기 관련 이런 쪽 걱정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 기업은 그쪽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업을 다 우리나라에서 뭐 대장주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화의 파도를 넘어 피지컬 AI 시대로 우리가 간다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데 신년사가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사 내용하면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잘 보면은 딱 하나로 이제 제가 결론 낼 수 있다라고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그동안 기대감이었고 기술 투자를 해서 올해는 다 실적으로 얻어내자 열매를 이제 수확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원익그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부터 이제 실적은 챙겨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만개하는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AI 슈퍼사이클 이거 바로 그대로 올라탈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초격차 기술 확보돼 있고 뭐 절반 이상이 뭐 삼성에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뭐 걱정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삼성을 걱정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걱정이 전혀 없고요. 그 AI 데이터 센터 HBM 수요 폭증하는 거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확보돼 있다라는 거. 기존에 레거시 반도체 쪽도 어려웠었는데 범용이나 아니면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그룹사 자체의 반도체 관련 쪽은 이제 너무나도 이제 창창한 미래가 열려 있다. 올해는 더욱 더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래 사업 계속 얘기하는 게 R&D 넘어서 시장을 침투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로봇이나 배터리, 뭐 미래 먹거리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금 이제 실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또 그룹사 내용 보면은
그 각자가 이제 맡은 이제 분야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리더십 그리고 철저한 성과주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행을 이제 깨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과감하게 발탁하고 이제 파격적인 인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은 대부분 이제 좀 젊은 층을 이제 좀 끌어올리겠다, 능력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 성과주의이기도 하고 이제 실적주의이기도 하고 혁신적인 이런 관련된 이런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원익그룹주도 뭐 기존에 있던 대기업 그룹하고 별반 차이 없이 좀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4번 타자 그룹주는 원익그룹주를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잘하고 있고 여기에 피지컬 AI 쪽으로 또 이 사업을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종목을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안타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든든한 1로까지 출루할 수 있을 원익그룹주 안타 종목 뭐죠? 뭐 제일 든든한 거는 시가총액 쪽을 보면 되는데 뭐 원익 IPS 뭐 항상 원익 IPS? 네. 시총 10위권 안에 코스닥에서 항상 노리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든든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원익 IPS 반도체가 이제 미세 공정으로 넘어가고 또 고다층으로 이렇게 쌓게 되면은 또 우리 자연스럽게 또 증착 장비나 이런 뭐 장비주들 올라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수임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제일 편안한 장비주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전공용 장비 쪽 말씀드릴 때 항상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부터 보셔야 됩니다라는 게 원익 IPS, 뭐 유진테크, 테스 이런 종목들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종목들 이런 중심으로 이쪽에서 대장주가 보통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레거시 쪽이라서 이제 소부장 관련주 하면 예전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기존에는 조금 약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기존 반도체도 좋아지고 미세공정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파운드리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잖아요. 삼성에서 그동안은 이제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지어놓고 나서 거기 있는 연구원분들을 다시 또 이제 한국으로 이제 뭐 모셔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진두지휘하면서 우리의 AI 반도체 삼성과 함께한다, 자율주행칩도 함께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대규모 공급 계약하고 애플이랑 나오고 또 퀄컴도 나오고 빅테크들이랑 그렇게 연속적으로 계약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에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추가적인 장비 발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은 삼성의 거울이다라고 표현하시면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익 IP에서 가장 든든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타 종목은 반도체 또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코스닥이 또 워낙 네. 불이 붙었으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수혜를 받은 모습입니다. 원익 IPS를 안타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루타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익그룹주 중에 빠른 거 네. 뭘로 가볼까요?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원익그룹이 맞습니다.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요. 오. 이 기업을 이제 원익그룹에서 이제 슬쩍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헬스케어 쪽으로 워낙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을 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플랫폼 쪽으로 이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이제 헬스케어의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에서도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다 맨날 얘기하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K 바이오가 이제는 기재교를 펴고 그 대규모 계약권이나 이런 거 많이 만들어내고 이제 신약까지도 그동안에는 뭐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데 빼면은 실제로 신약을 이제 출시하는 기업들 FDA에서 뭐 승인받는 기업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뭐 제네릭이나 뭐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쪽이었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런 뭐 시대도 오고 하다 보니까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헬스케어를 직접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플랫폼 기업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에서 이 기업을 이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독보적인 이 헬스케어 플랫폼 여러분들도 이제 뭐 메신저로 해가지고 굿딱 해가지고 네, 진료 맞아요. 예약이나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 가면은 특정 병원에서는 아예 그 이쪽 플랫폼으로만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맞아요. 병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좀 많이 친숙해진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시즌 1에서도 이 기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1월에서 2월 정도에 한 번씩 뭐 재밌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한 번 움직이면 보통 막 50% 이상 뭐 재밌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하니까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수급이 들어온 날이 있어 아침부터 해가지고 전일 거래량을 뭐 한 15분 만에 뛰어넘고 이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갖고 이제 편입을 좀씩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코스닥이 또 통통 튀지 않습니까 요즘에? 네. 그러면은 이 기업의 가치, 이 기업의 주가도 통통 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무궁무진한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익그룹주 중에 2루타 종목으로는 케어랩스, 원익이라고 써있진 않지만 네. 원익그룹에서 인수를 한 케어랩스라는 회사 한번 수급 들어오는 그 타이밍을 한번 잘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가 잡으면 좋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루타 빠른 종목 봤고요. 이제 호타준족 3루타로 가볼 텐데 네. 빠르게도 가면서 멀리도 갈 수 있을 만한 3루타 종목은 원익그룹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저는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그건가요, 기업입니다. 혹시? 그 문제 그 종목입니다.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와, 3루타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원익홀딩스? 저는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제가 이 원익이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기업 때문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예. 말로 홈런 시즌 1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벌써 2000%가 넘었습니다. 자, 이데일리 TV를 통해서도 자주 소개해드렸고 말로 홈런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 통해서도 로봇주 나올 때마다 계속 소개해드렸던 맞아요. 네.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 뭐 IPO 얘기도 나오는데 IPO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기업 자체의 밸류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성 하면은 이제 메타와 이제 로봇핸드, 알레그로핸드를 이제 만들고 있는 이 촉각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 로봇이 그동안은 정해진 이제 룰만 수행을 했었는데 배운 학습된 것만 수행했었는데 본인이 이런 촉각을 가지고 어이쿠머니, 아이고 뜨겁네, 아이고 차갑네 이런 거를 다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알레그로핸드이기 때문에 메타에서 같이 관심을 갖고 뭐 엔비디아에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성장성은 저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좀 많이 올라온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PBR이랑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아직도 저 PBR입니다. 그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게 0.2도 될까 말까라서 너무 낮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회사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뭐 반도체 장비주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본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실적도 올라가고 자회사들도 잘 되니까 그 밸류 자체가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다 상법 개정의 수혜도 받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유일한 단점이 2000%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측면을 모두 다 생각을 해보시고 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 같은 수급 같은 경우가 빠져나간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들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온 수급, 그전 중간에 들어왔던 수급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셔도 되고 최소한 아직 한 방 남았다라고 항상 계속 표현해 드리는데 한 방 남은 것까지 여러분들이 싹싹 긁어가지고 수익률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루타 호타준족으로는 2000% 올라왔지만 여전히 저 상승의 룸이 남아있다라고 네. 평가해 주신 원익홀딩스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한번 잘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말로 없는 알려드렸던 종목들 랭킹 오늘 또 확인해봐야 되겠죠? 네, 자. 랭킹 뭐 간단하게 확인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밑에서도 치고 올라오다가 레인보우 로틱스가 이제 자존심을 좀 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51%까지 올랐습니다. 성이 났어요, 지금. 네, 턱 밑까지 올라왔고 저는 처음 시작 때부터 이 종목 100만 원은 보고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무슨 소리야라고 여러분들이 하셨겠지만 이제는 뭐 70만 원 넘어서 이제 뭐 80만 원 넘보고 있다 얼마 보니까 남지가 않았어요. 100만 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들 100만 원이 이제 믿어지시죠? 100만 원 가지고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이제는 계실 거예요. 지금 뭐 나는 지금 관심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니 난 7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이 뭐야? 200만 원 가야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일단은 100만 원 가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네. 1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고 여기에도 로봇주가 이렇게 가득가득 있잖아요. 시즌 1하고 그렇네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이 바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이 올해
있는데 정말로 좋을 겁니다라고 제가 지난 4분기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순위표에 나오고 있다. 이 페이지 넘어가도 비슷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2차전지 바이오 뭐 이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하고 자율주행 그러면 여기에 사실 창투사 같은 경우도 하나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을 그러게요. 정도예요. 창투사가 아직은 좀 덜 움직이긴 했지만 앞으로 올해는 코스닥에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뭐 국가에서도 펀드 조성해가지고 뭐 벤처기업들 키우고 육성하고 한다라고 하면 창투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주항공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전력기기, 반도체 없는 게 없어요. 여기가 다 주도 섹터들이 들어와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은 지금 트렌드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위 변동이 좀 있고 이제 수익률을 좀 끌어올린 종목들 대응 전략 간단하게 볼게요. 네네. 에코프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올라오면 오늘쯤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이 종목을 3년 전부터 해서 지금 내 물려가지고 지금 탈출을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인 거고요. 속도가 빠르다가 중간에 또 뭐 공급계약 해지 얼마 전에 나온 것처럼 악재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악재는 해소가 안 됐지만 뭐 ESS라든지 아니면 전고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선 장기로 보시면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대응 전략 간단하게 16만 원 이탈하면 그냥 좀 줄였다가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무섭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뭐 자존심을 좀 꾸겼지만 제가 분명히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받을 때 너무 예쁩니다라고 이제 한 열흘 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예쁜 종목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안 움직여요라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벌써 150% 올랐습니다. 네. 얼마나 제가 예뻐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70만 원 구간에서 이제 진통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올라가서 치느냐 70만 원 구간에서 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제가 100만 원 말씀드렸는데 100만 원은 처음 말씀드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교육을 계속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제주반도체인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최근에 하락 밴드 이렇게 하락 추세 밴드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 추세 밴드를 좀 이겨내면은 좀 편안해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틀 전부터 해서 돌파 시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넘어가고 또 오늘도 이제 위쪽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상승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 윗골이 달면 오늘 눌렸다가 다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끝이 아니라 끝내려고 오늘 눌리는 게 아니라 더 가기 위해서 2보 전지들비한 1보 후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뭐 이 종목이 뭐 4만 원 구간 간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까지 이렇게 말로 없는 종목들 저희가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렸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골라보겠습니다. 원익그룹주 중에 뭐 원익홀딩스도 얘기해 주셨고 IPS도 받고 그러면 말로 없는 종목으로는 원익그룹 뭐가 있어요? 요즘에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못 받았는데 네. 앞으로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로봇에 집중했다라면 이제 2차 전지 시대라고 했죠. 원익 P&E. 원익 P&E. 네,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보셔야 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케어랩스나 이런 이 원익 P&E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네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뭐 소외돼 있을 때는 너무 큰 비중을 가져가지 마시고 뭐 한 주 두 주에서 그냥 뭐 정찰병 정도 보내놓으시고 예, 수급 들어오는 날 비중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그 동안은 다른 종목도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요. 2차 전지 후공정 쪽. 뭐 이미 뭐 원익 그룹에 대한 뭐 장비에 대한 부분은 기술력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3사가 뭐 해외 증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많이 보는데 지금 증설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좀 길게 오래 보시면 중장기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좀 길게 보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장비 외에도 전기차 충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전에 대한 인프라 늘리면은 이 기업이 충전기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캐즈미냐 아니냐 이거랑 상관없이 계속 늘려야 되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전기차 배터리는 조금 덜 팔리더라도 충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적으로 해서 계속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과제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프라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좀 실적을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4,200원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000원 전후 구간이면 괜찮은 구간인 것 네네. 같아요. 최근에도 수급을 한번 세게 넣어주고 눌림목 받은 다음에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그 거래대금만 한번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장육 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 종목 후발주이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정찰병 정도 세워놓고 수급 들어올 때 빵 터트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뭐 1차 목표치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 5,000원 정도 짧게 보시고 2차 목표치는 무려 10,000원입니다. 100%가 훨씬 넘어가야 되는 금액이니까 저는 그 정도도 넘어가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원익 PL 편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익그룹주 중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잘 가고 있고 로봇도 한번 갔고 하니까 이번엔 2차 전지 네. 관련해서 원익 P&E를 말로홈런으로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선 파트너님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바로 이동하셔야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데일리 TV 입장하시면은 지금 우리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터치해서 입장하셔가지고 네. 인사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장 정리 그리고 2차 전지주랑 뭐 최근에 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총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오늘 오셔가지고 총정리 들으시고 시장 정리해가지고 다음 거 준비하셔야겠죠.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2의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다소 변덕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를 시장은 소화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하락 전환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5,200선을 뚫어내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지만 또 장중에는 5,100선이 깨지는 등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고점에 대한 우려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상태인데요.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실적이 이끄는 장이다.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다고 코멘트하며 코스피 지수의 상단 목표치를 5,7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는 구름이 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프리마켓부터 개장 직후까지는 강세를 보였으나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반도체 투톱의 온기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올해 HBM4 수요 기대감 속에서 TC 본도에 대한 매력
매력이 부각되며 오늘 한미 반도체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원전주가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GE-버노바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그 훈기가 오늘 국내 증시 원전주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있으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조선주가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조선 기업들이 저가 수주 공세가 이어지면서 조선주가 일제히 고개를 숙인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늘은 자동차주는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한 기아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늘 자동차 대표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스페이스X 관련주 그리고 SFC 관련주에도 오늘 햇볕이 들고 있는데요. 우선 스페이스X 관련주에 대해서는 스페이스X가 오는 6월에 상장할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오늘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상승, SFC 관련주는 간밤 블룸에너지가 8.6%대 강세를 보였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더 자세하게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한국 기업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특징적이었던 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R&D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이어진 그 이유이기도 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어제 오후에 실적이 깜짝으로 나왔죠. 연간 영업이익이 47조 원으로 삼성전자를 앞질렀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TSMC를 제쳤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도 함께 발표를 하면서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는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후에는 컨퍼런스 콜에서 알래스카 LNG 투자 결정을 3월로 연기하겠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시장의 초점은 이러한 발언에 더 초점을 맞춰가며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SK스퀘어,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SK스퀘어가 지주사인 점이 부각되며 강한 햇살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코스닥 시총 1위를 재탈환하면서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S&T 에너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0%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흥국 F&B는 두총쿠 열풍 속에서 원재료 공급 확대에 나섰다는 소식에 오늘 꽉 찬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상 1월 2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줄지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컨퍼런스 콜의 발표가 이어지는 기업들도 있고요.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 예측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면 빨리 발표하잖아요. 네. 네, 하이닉스가 기습적으로 어제 실적을 발표했고 HBM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컨콜에 많은 좀 집중을 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일단은 실적 자체는 작년에 이제 연간 실적이라든지 4분기 실적은 두 회사 다 모두 좋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43조가 넘게 나왔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앞서서도 나왔었지만 2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연간 기준으로는 지금 영업이익이 47조를 넘었었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를 연간 기준으로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분기, 분기 실적은 역시나 역대급이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37%나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지금 전방산업 메모리 수요는 역시나 탄탄하고 역시나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가를 높여나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정말 양사 모두 다 수익성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를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던 서버용 D램 수요까지도 늘면서 역시나 수익에 기여를 해주고 있었던 것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실적 발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또 뭐냐면요. 양사 모두 다 이제 주주환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주주환원에 좀 더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도 상당히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자사주 조각을 꾸준히 해왔던 기업이기도 했고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특별 배당에 대한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게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에 대한 언급을 한 1조 원대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방금 조금 언급해 주셨고 시장에서 가장 지금 걱정하거나 또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과연 이 신제품인 HBM4 엔비디아 쪽으로 과연 어떤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납품을 하게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일단은 SK하이닉스가 한 3분의 2 정도는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할 것 같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채널에서는 또 이제 70% 이상까지 점유율을 가져갈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신제품인 HBM4 이전에 있었던 HBM3E라든지 그게 8단이건 12단이건 그 전에 있었던 제품 같은 경우 가장 납품을 많이 했었고 거의 독점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었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그 협력 관계들, 그 신뢰감 거기다 추가적으로 대량 양산을 했던 경험이 가장 많았고 그로 인해서 수율까지도 좋은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 신제품에서도 상당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소비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엇갈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빠지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올라가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부각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적자였던 이 파운드리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적자였던 사업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밸류체인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파운드리 쪽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 쪽이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번 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V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식각 장비 선도 기업인데 식각 장비를 어떻게 보면 국산화에 성공을 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식각 장비의 어떤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이 식각 장비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들어가기가 좀 까다로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SK하이닉스 쪽에서 투자가 확대된다면 가장 공급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작년에 SK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VM과 벌써 제 기억으로 한 6번에서 7번 정도 공급 계약을 작년 한 해 동안만 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월 16일 날 장 마감 이후에도 공시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공급 계약 규모였냐면 2024년도 총 매출을 넘어서는 계약을 단 한 차례의 계약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게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 우리가 규모도 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봐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5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1에서 5월 달까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1분기와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도 엄청난 지금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치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수익은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30% 이상, 그 이상까지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이어도 한 4만 원 이상까지는 조금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M SK 하이닉스와의 공급 계약 기대감 속에 한번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판 관련 기업들도 최근에 메이저 수급 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느낌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맞추어서 어제까지는 힘이 좀 강했던 기업들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소캠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기판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 있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많아요. 근데 네. 오늘 사실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판주가 어제까지 굉장히 강했다가 오늘 네. 이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소캠이라는 게 뭐냐면 저전력 반도체죠. LPDDR을 한 4개 정도 모듈화해서 만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이 칩의 수명을 좀 늘릴 수 있는 서버용 칩의 수명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성능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라고 하는 가장 이 칩에서는 가장 강자인 엔비디아가 소캠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퀄컴이라든지 AMD와 같은 기업들도 자체 AI 칩에 소캠을 적용하려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를 필두로 소캠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LPDDR 저전전력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국내 메모리 기업들은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어떤 기술 또는 소재, 부품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냐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뭐 기판주들 다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심텍과 TLB, 코리아 서킷을 봐야 되는데 먼저 심텍 같은 경우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지금 소캠 관련된 기판을 이미 개발을 한 상태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3사 모두 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기판 납품과 더불어서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데 소캠2 전용 기판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기술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캠2용 전용 기판이 납품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익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심텍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뭐 700% 이상까지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는 증권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소캠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일단 심텍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TLB와 코리아 서킷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소캠 적용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TLB가 가장 좀 협력 관계가 돈독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TLB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를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심텍과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가 양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세 회사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일단은 세 회사 모두 다 좋은 기업들이니까 묶어서 베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 관련 기업 대표적으로 세 종목 언급해 주시면서 기판 성장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좀 종목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 기관의 수급도 좀 변화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가다가 이제는 코스닥을 좀 옮겨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이에 발맞추어서 좀 반등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맞아요. 보니까 소부장만 갖고 있었던 분들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특정 종목을 제외하군요.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대다수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뭐 150조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 상승 룸은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단기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성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업황이 좋고 같은 업계에 속해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순환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은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MS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 지금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뭐가 나왔냐면 캐펙스를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전방 산업에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소비장 기업들 계속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급은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설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열리면서 계속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소재 부품 장비를 나눠서 보면은 장비주가 상대적으로는 좀 덜 못 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한 중반만 해도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조금씩 지연시키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비 발주가 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가운데에선 장비 수주가 가장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연됐던 투자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를 많이 평가받지 못했던 장비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장비주를 좀 더 탑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일단 무난하게 베팅하기에는 코미코라는 기업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뭐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삼성전자 그다음에 그런 마이크론과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모두 다 세정과 코팅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코미코가 왜 좋으냐면 이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장비가 마모가 되면은 신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근데 세정과 코팅으로 장비의 수명을 늘리게 되면 신제품을 사는 것보다 한 3분의 1 가격 정도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빅3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위탁 1위 기업인 TSMC까지도 고객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캐펙스가 확정되기 시작하는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도 늘어날 수 있고 수주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지금 코미코 이제 뭐 전고점 영역에서 약간 저항받고 있는데 충분히 삼성과 SK처럼 충분히 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룸을 열어놓으시고 수익률을 한번 극대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단에서도 장비 관련된 기업들 이제는 좀 선제적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코미코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란드 관련해서 지정학적 이슈가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종목도 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복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조금 언급됐던 것처럼 그린란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자국 안보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라든지 또는 나토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계속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봤더니 이제 현대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AI도 접목이 되고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형 이제 무기만으로는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안보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신형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가치 평가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죠.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납기일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예로 든다라고 한다면 폴란드 쪽에서 엄청난 수주가 들어왔었죠. 역대급 방산 수주가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뭐 루마니아라든지 아니면 이라크라든지 다양한 국가들 그리고 지역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중동 쪽 그다음에 아프리카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지역이 다변화된다는 점도 방산주를 좋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현대로템을 역시나 탑픽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폴란드 계속적인 수주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거는 페루 같은 경우가 상반기 때 무기 이행 계약 체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뭐 이라크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올해 본격적인 수주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추가적으로 실적도 레벨업될 수 있고 수주잔고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뭐 이번 달 고점 그리고 작년 고점은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 한 30% 가까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25만 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전저점 정도만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천순 대표와 함께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그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사업 정체성을 메모리 제조사에서 AI 생태계 크리에이터로 전환한다. AI 메모리 공급을 넘어 AI 데이터 센터 전반의 설계와 투자에 직접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는 28일 AI 산업 중심지인 미국의 AI 투자와 솔루션 사업을 전담하는 AI 컴퍼니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AI 컴퍼니의 자금 수요에 따라 최대 100억 달러, 약 14조 2천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AI 컴퍼니는 미국에서 고용량 ESSD 사업을 해온 솔리다임을 개편해 출범한다. 기존 솔리다임은 AI 투자 솔루션 중심 법인으로 전환되고 ESSD 등 기존 사업은 별도 자회사로 분리돼 기존 사명을 유지한다.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 AI 기업 투자와 협업을 확대해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그룹 차원의 시너지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목요일에 뵙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제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결국에는 1에서 2% 동반 마감 기다리고 있네요. 이렇게 또다시 상승 마감을 하게 되는데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시장은 상승에 대한 속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세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쪽은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해하셨는데 결국에 이제 금리 동결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어서 이제 파월 의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금리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역시나 좀 각을 계속적으로 세우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월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6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하반기까지 한 2번 정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도 거기에 있어서의 이 하반기에 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그쪽에 대한 무게로 좀 계속 시장을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도 여전히 상승 매력도가 좀 높은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또 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5년간 시장 상승률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 26년 1월 지금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는 24.6%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26.1%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 상승률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일단 10월에 전자닉스가 많이 상승을 했었을 때 코스피가 21% 상승을 했거든요. 거기를 초과해서 넘겼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종목들은 이거보다 이제 2~3배가 더 높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에서 60% 종목
상승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장 초반만 해도 이제는 좀 조정인가라고 해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시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전자닉스의 실적이 나왔다. 근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세론적인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쪽에 대한 기술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HBM3E 12단, 16단을 일단 SK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몇 년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HBM4를 내달부터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는 작년 9월부터 양산을 해서 상당히 기간적으로 기술 격차를 많이 좁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관련돼서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HBM 단에서만 매출을 한 3배 정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무적인 건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파운드리 쪽도 2나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수율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것 같아요. 130% 정도 어느 정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1.4나노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빅테크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가이던스 제시했었던 영업이익 20조는 넘은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이제 가이던스로 17조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뛰어넘었죠. 19조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뭐 TSMC의 영업이익률 54%를 4% 정도 높여서 58%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군을 나눠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뭐 시각도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이제 HBF 관련돼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HBM은 메모리를 적층을 해서 만드는 건데 HBF는 이제 낸드 플래시를 적층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싱가포르에 10년간 35조 투자를 한다는 것도 낸드 플래시 쪽의 공장이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오늘은 실적이 관건이었는데 두 회사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결국 1%대 오름세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0.85% 오른 5,21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2.7%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8%대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실적 후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발표에 시장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기관의 수급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실적 발표에 엇갈리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장에 삼성전자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현재 구간 0.7%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힘을 더 내주면서 2.3%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선택을 보게 된다면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조금 더 시장이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듯 하는데요. 한미 반도체 역시나 11% 강세를 보이면서 대장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개발단 기업들까지도 온기가 좀 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도 방산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 우주까지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산 기업들 연일 차근히 좀 주가를 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2차 전지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현대모비스는 2%가량 상승, 현대자동차와 기아 역시나 7에서 3%
10%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실적 발표 후에 모빌리티라던가 휴머노이드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막판까지도 힘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오후장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섹터는 증권 섹터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무려 17%가량의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증시의 하향이 이어지면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거래 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주들의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쏟아지고 있고 주가도 발맞춰서 움직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2조가량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강세가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긍정적인데 오늘도 삼천당 제약이 무려 10% 넘는 시세를 분출했고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일제히 상승했고 미용 관련된 기업들 지금 실적이 우려가 나왔던 게 다 주가에 반영되고 이제는 반등을 딛고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 2위가 바뀌었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에코프로 BM 7%, 에코프로 2%가량 상승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세 이어가면서 시총순위 코스닥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단에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는 괜찮았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삼성과 그리고 현대차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콜에서 일제히 휴머노이드 관련된 언급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9%가량의 시세 분출했고 로보티즈도 7%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 단에서도 움직임 좋았는데요. 리노공업 5%, 원익 IPS도 6%가량의 상승력, 반도체 소부장 단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 시세 분출했고 어제 강했었던 기판 관련 심택이 오늘은 5%가량 빠지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엔터주와 게임주들도 오늘 좋았고요. 미용 관련해서 실리콘투도 오늘 5%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상승하면서 1월의 마지막 날까지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1% 가까운 오름세 보여줬고요. 50포인트 끌어올리면서 5,221.2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7% 강세 기록하면서 1,164.41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오전장에서 다소 부침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바로 12시를 기점으로 다시 올려 세워주는 흐름이었습니다. 5,220선 지키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했다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은 좀 조정받나라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래도 바로 또 올라 세우려는 흐름 보여줬고요. 전거래 대비 30포인트 오른 채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도 소폭의 매도 우위 그린 가운데 개인의 순매수세가 주요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순매수세 코스피 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쌍끌이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2조 원대 또 순매수하면서 매수 주체로 나섰고요. 외국인 2,200억 원대 순매수세 잡혔습니다. 개인의 팔자세 속에 2조 원대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두산에너빌리티가 눈에 띕니다. 정부가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기조에 대한 또 의견을 밝히면서 원전주들 주목을 받은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 대장주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SK텔레콤, 삼성전기까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는 흐름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최근에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 비롯해서 지난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삼천당 제약, ABL바이오, LNC바이오, 코오롱티슈증까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자리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휴머노이드 사업을 꼭 성장시킬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도 수급이 집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 안에서 LNC바이오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킨부스터 리토의 판매량이 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실적에 대한 또 자신감을 회사 측에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 20%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시장에서 연일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요. 장 막판에는 78,200원까지 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네요. 종가는 4.28% 전일 대비 오르면서 78,000원에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역시나 현대차 올라왔고요. 기아도 함께 눈에 띕니다. 네이버와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도 이름 올렸는데 쌍끌이 순매수세 받아갔습니다. SK스퀘어의 경우에도 연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죠. SK하이닉스의 흐름과 함께 연동이 되면서 연일 52주 신고가 다시 쓰고 있고요.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중적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로봇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눈에 띄고 있고요. 바이오원에서는 기관은 리가켄 바이오 선택했습니다. 우주항공주에서 스피어가 오늘 또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VM 장비주 안에서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증권가에서 최선호주로 많이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의 파트너사로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총 3위급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차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장중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영업이익은 예상대로 좀 부진하긴 했지만 시장은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였고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코멘트가 좀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다라는 평가 받아갔습니다. 오후 장중에 크게 튀어오르면서 결국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7.21% 전일 대비 오르면서 52만 8천 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들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의 포인트 함께 정리해봐야겠죠. 고은별 앵커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포인트 3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오늘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증권주들 역시나 불꽃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5,252포인트, 코스닥은 1,167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여 잡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의 올해 수익률을 코스닥이 넘어서는 데 성공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시장 지속적으로 좋고요.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일평균 거래 대금도 1,000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새롭게 계좌를 만드는 신규 투자자들도 역대급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권주들의 랠리가 오늘 펼쳐졌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막판 매수로 돌아섰고 코스닥에서도 2조가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최근 시장 자체를 메이저 수급인 기관이 이끌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스페이스X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페이스X가 6월에 IPO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기업 가치는 지금 2,100조인데 공모를 할 때 70조 규모로 지금 추산이 되면서 이를 통해서 역대 최대의 IPO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국내 관련해서 우주항공 섹터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막판까지도 상한가를 유지한 기업들도 꽤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세 번째로는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코스닥 시가총액을 한 단계씩 점프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1위, 에코프로 BM이 2위를 차지했고요. 이로 인해서 알테오젠이 3위로 물러서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2차 전지 기업을 향해서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삼성과 현대차가 휴머노이드와 관련돼서 시장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로봇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ESS까지 더해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2차 전지들이 시세를 뿜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ETF에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코프로 2차 전지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까지도 나타나면서 이를 통해서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오늘도 이어졌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닝 시즌을 맞이한 만큼 컨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투자 힌트들에 시장이 좀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과연 내일장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좋은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요새 좀 가장 이슈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된 이야기죠. 올해 우리나라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 이제 미국 당국자와 실무진 면접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뇌피셜을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딜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LNG 가스관 관련돼서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일본은 참여한다 안 한다, 우리나라도 참여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500억 달러가 상당히 좀 더 금액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딜이 잘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상당히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는 실적 부진에도 이제 스페이스X가 6월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 오늘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도 올랐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7개 도시에 상용화를 하겠다. 근데 자율주행에 또 스페이스X의 위성을 또 연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도 같이 로봇과 연계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저녁엔 이제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애플은 아시다시피 AI 인텔리전스 어떻게 좀 진행을 할지를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팀쿡 대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이나 비전 프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과 신규로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그런 로드맵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스마트 글래스나 M5 칩 관련된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좀 좋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코스피 시장이 19%, 코스닥 시장이 한 약 5% 1월 달을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게 이번 주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코스닥은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26% 상승을 했고, 코스피가 24%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앞서게 상승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육성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 대한 키마키 추기는 어느 정도 맞춰졌다.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낙수 효과도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중소형주 단에서도 움직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 시장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큰 비중이 있는 업종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 일단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딴 종목들이 먼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수세도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팔고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거는 개인들이 결국에는 종목은 팔지만 ETF를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ETF에 추종되어 있는 금융투자 쪽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종목들 보시면 금융투자 쪽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상당히 고르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계속 추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또 투자 심리가 계속 번져 나가고 있는데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을 좀 봐야 할까요? 네,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 파마리서치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에서 코스닥 150에 관련된 종목을 먼저 선제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한일령에 대한 반사이익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톡스 필러 정도만 맞았는데 이전엔 스킨 부스터, 동사 리쥬란이라고 하는 이 상품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다양한 레퍼런스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자국에서도 스킨 부스터에 대한 시술을 받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동사뿐만 아니라 스킨 부스터 시장 자체가 많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기기 본격적으로 유럽에 판매가 됩니다. 기존에는 일본 쪽에서만 판매가 됐지만 이제는 이제 의료기기 쪽 관련돼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일단 리쥬란이라고 하는 스킨 부스터 그리고 필러 같은 그런 의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매출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해외 시장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매수는 53만 4천 원 종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53만 원 내외에서 좀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6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7만 4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의료기기 관련주 안에서 또 찾아주셨습니다. 코스닥 150에도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파마리서치 목표가 60만 원까지 함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 내일 또 1월의 마지막 날인데 1월 보내주면서 어떤 마음가짐이 좋겠습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또 심할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근데 네. 그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어차피 이게 많이 올라갔으면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좀 버티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잘 즐겨보자. 또 새로운 기회를 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오후 2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